이건 훨씬 더 쉬운 문제예요. 왜 쉽냐 하면은 이미 초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작문 계획을 안 보고 그냥 가에서 마만 보고 여러분들이 푸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작문 계획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작문 계획, 서론, 역사의 정의 1절, 서론에서 1절 우리 요거는 적고 시작을 해볼까요? 적고 시작을 해봅시다. 역사의 정의, 그 다음에 2절 역사 연구 대상이 되는 사료의 특징, 그 다음에 사실로서의 역사, 본론, 사실로서의 역사.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 로서의 역사. 역사 공부의 중요성과 비판적 시각에 따른 역사적 사실 분석의 필요성. 역사 공부의 중요성 그리고 분석의 필요성. 자,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가 역사를 학습하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반으로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에 있다.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인 거죠. 역사 공부의 중요성이네요. 즉 역사 및 학습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가에 나오는 거네요. 마지막에 있겠네요. 그러면 가가 마지막에 있는 거 찾으시면은 3번 아니면 5번이에요. 3번 아니면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 봅시다. 역사가가 적용하는 이론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역사 연구의 방법론은 크게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구분된다. 먼저 사실로서의 역사는 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란 과거 인간이 거쳐온 모습 또는 역사의 정의가 나오고 있네요. 라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이라고 얘기를 해서 라가 여기 나오는 거고요. 마는 역사 서술 대상은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기록 문자로 이를 일컬어 사료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만 알고 있으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첫 문장만 읽어보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우리가 5번의 답은 다, 마, 나, 라, 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풀었던 유형에서 매우 쉬운 유형. 그러니까 지문이 하나 더 있지만은 오히려 굉장히 쉬운 유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중심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이니까 우리는 뭐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비문학 지문이죠. 보도자료가 아니고 비문학 지문이죠. 그러면은 단락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밀레니얼 세대란 밀레니얼스 또는 Y세대로 불리는 인구 집단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일컫는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점은 밀레니얼 세대가 2020년 이후 세계 노동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소비력 차원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맨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맨 마지막 단락을. 첫 번째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첫 번째 마지막 단락은 이에 따라 소비의 중심이면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따라 소비의 중심이면서 노동의 중심인 이들, 밀레니얼 Y세대입니다. 이들의 특성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조직은 도태될 가능성이 커졌고 그만큼 기업 조직 내의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해졌다. 그 다음 밀레니얼 세대는 대학 진학률이 높아 교육 수준은 높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고용 감소, 일자리 질 저하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마지막 학창 시절부터 미니 홈페이지를 꾸미던 이들을 오늘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하고 있고 전문 방송인이 아님에도 영상 플랫폼까지 진출하여 개인의 재능을 선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성장 과정에서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등을 경험했고 오늘날에는 태블릿 PC와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익숙하게 사용한다. 그 다음 그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도 간결하고 솔직한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상사의 모호한 표현, 불명확한 지시 등을 불편해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성세대 중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 집단의 가치를 무시하는 개인주의자라고 평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의 중심 조직이 성장하고자 한다면 밀레니얼 세대의 제한적 연대의식을 조직 차원의 팀워크로 발전시켜야만 하고 조직 내에서는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업무 스타일과 광점, 대인관계 등을 토대로 과업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으로 조직이 와해될 수 있으므로 기성세대의 기준을 밀레니얼 세대에게 주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여기에서 중심 내용은 이 밀레니얼 세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밀레니얼 세대가 워라밸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정량의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조직 내에서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과업을 부여해야 되니까 워라밸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예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가 업무를 잘 수행하기 바란다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여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부분적인 내용인 거죠. 그들의 특성의 다는 아닌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 중심의 조직 발전을 위해 밀레니얼 세대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제공해야 된다. 마지막 부분에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앞문장 한 단락의 앞문장과 뒷문장만 읽어보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 자체는 굉장히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집단의 가치를 무시하는 개인적 성향이 뚜렷함으로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한적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걸 팀워크로 전환해야 된다 라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번도 잘못된 얘기입니다.